안녕하세요. 꿈꾸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바쁘게 지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일이 많은 건 좋지만, 어느 순간 시간에 쫓겨 산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간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세워놨던 계획도 매번 쫓기듯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따지고 보면 제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여유를 부리다가 약속 시간에 타이트하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침대 속에 누워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 보다가 3, 40분 금방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알람 서너 개 중에 마지막 알람이 울릴 때까지는 스스로 위안 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게을러지고, 일에 약간 허덕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하루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40시간 있으면은 일도 일대로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회사 다니면서 여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좀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운동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집에 오면은 오늘 내가 고생했으니 맥주 한잔하고 자자. 로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이라는 책인데요. MBC 아나운서, MBC 뉴스데스크 진행하고 있는 이재은 아나운서가 쓴 책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이제 방송국 헤르미온느라고 해요. 정말 모범생.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그분의 삶의 태도가 이 책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를 보신 분들은 헤르미온느가 얼마나 공부벌레고 모범생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영화를 쭉 보다 보면 헤르미온느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타임터너라는 이제 장치를 통해서 수업을 들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한 번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똑똑함을 유지하고 정말 모범생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나운서 이재은 님도 본인만의 타임 터널을 찾고 헤르미온느처럼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을 보여줬습니다. 이 책에서. 오랜만에 되게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계획을 세워주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가 아니라,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진짜 열심히 해서 나의 꿈을 이룰 거야 했던 분들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일상생활 속에 젖어서 무기력해지고 타성해졌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최근까지 좀 그랬었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도 열정과 나도 스스로 오래전에 꿈꿨던 꿈과 그런 자신감들이 뭔가 안쪽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더라고요. 혹시라도 요즘 삶이 좀 무료하고 삶의 목표를 조금 잃어가고 있고 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 책 읽어드릴게요.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 이재은 지음.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목차 중에서요. 첫 번째 주문.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꿈에 닿아. 쉼없는 도전으로 꿈을 낚아채다의 일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도전이 아니라 설레지 않는 것.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나는 꿈에 그리던 아나운서가 되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설레고 부푼 마음을 안고 처음 방송국에 들어섰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그렇겠지만 어느새 설렘은 익숙함이 되고 더 나아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한다. 그저 어제 했던 대로 관성의 힘에 이끌려 살아간다. 굳이 도전을 할 필요도 의지도 없어진다. 한참 정신없이 일하던 때는 일에 치여 살면서 꿈조차 잊고 지냈다. 매일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기에도 벅차고 바쁜 일상에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살고 있었다. 예전엔 배우고 싶은 것도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그만큼 원대한 꿈과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번 마음먹으면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열정. 마음껏 꿈꿀 수 있었던 용기가 그리워졌다. 면식도 없는 교수를 찾아가던 패기는 어디로 간 걸까? 어느새 꿈의 설렘을 잊은 채 나는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18년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를 맡아 성화봉송 주자로 뛰는 영광이 주어졌다. 다른 주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각각 달랐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이번에 자원봉사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각자의 각오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버스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슨 동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이거 참 엄청 떨리네요. 사실 저는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설레서.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소풍 가는 날 신이 난 어린아이의 모습 같았다. 사실 제 나이가 되면 특별히 설레거나 긴장되거나 떨리는 일이 잘 없습니다. 매일이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 뛰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할아버지에겐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설레고 가슴 뛰는 이 도전을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사실 은연중에 나는 이 소중한 기회를 그저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설렘은커녕 날씨가 춥다고 장소가 너무 멀다고 은근히 불평하며 버스에 올라탔더랬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망설이는 나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뉴스를 진행하며 좀 더 내 스타일로 멘트를 쓰고 내 말투로 표현하고 싶지만
기존의 뉴스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결국 그만두고 만다. 괜히 새로운 거 하다가 욕먹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하자고 단념하는 것이다. 하던 대로 하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관성에 젖어 새로운 시도를 망설인다. 지금의 일과 생활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때로는 눈앞에 마주한 과제는 물론 평범한 일상마저 거대해 보인다.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이 엄습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를 잃어가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버스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를 떠올린다. 몇 살이 되든 계속해서 설레는 일을 찾지 않으면 매일 반복되는 일을 기계처럼 하면서 불평불만만 쏟아내며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 같았다. 무언가에 도전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설렘이 곧 앞으로 나아갈 활력과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아직도 가야 할 길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모건 스코펙의 말이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해낼 수준이 아닌데. 제대로 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처럼 나를 가두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경계하자. 기꺼이 마주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자. 어느새 떨림은 설렘이 되고 두려움은 안개처럼 거칠 것이다. 검은 장막이 덮인 듯 막막했던 현실은 내가 활약할 생기 넘치는 무대로 바뀔 것이다.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어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도전한다. 도전의 다른 이름은 기회다. 아나운서로서의 삶은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다. 뉴스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주로 스포츠 방송을 도맡아 했다.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매번 챙겨보고 서포터즈 활동까지 할 만큼 열정적인 스포츠 팬이었지만 팬으로서 경기를 보는 것과 실제로 방송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내가 입사했을 당시, 그러니까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상파 여자 아나운서가 스포츠 관련 방송을 주로 맡아서 했던 적은 없었다. 여성 캐스터가 주요 종목을 중계하는 일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처음 스포츠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나의 목표는 캐스터가 되어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이었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흔치 않았기에 처음엔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물어보고 조언을 구할 사람도 마땅히 없었고 참고할 만한 방송도 없어서 답답했다. 결국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나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했다. 나만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 첫 번째 도전은 2013년부터 시작한 메이저리그 방송이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해부터 매년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처음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출장을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TV로만 보던 유명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믿기지 않았는데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그때 나는
일생일대의 도전을 마주했다. 인터뷰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라커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했다. 그 안에는 선수들이 속옷만 입은 채 걸어 다니고 있었다. 저 라커룸 안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민망한 건 둘째치고 선수들에게 민폐가 아닐까 걱정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래도 모든 게 처음인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무슨 정신으로 인터뷰를 했는지도 모르게 첫 번째 메이저리그 출장은 끝이 났다. 하나를 배우고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때쯤이면 어김없이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다. 손현재 선수가 출전하는 2015년 리듬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중계를 하게 된 것이다. 틈틈이 새벽에 방송하는 한두 시간 중계는 해본 적이 있었지만 4일 동안 진행되는 대회를 통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건 처음이었다. 진천에 있는 숙소에서 경기장으로 출퇴근을 하며 매일 3시간 가까이 중계를 했다. 그토록 꿈꾸던 캐스터로의 첫 발을 내딘 순간이었다. 처음이었기에 그저 큰 사고 없이 대회를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중계였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일들을 해냈어요 라고 자랑할 일은 못 되지만 그 경험들이 엄청 큰 자산이 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나 개인의 도전에서 나아가 여성 캐스터로서 한 발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누릴 수 있는 자유. 지도가 없는 막막한 길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니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첩첩산중으로 보이던 도전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면 언제나 그 끝에 기회가 준비되어 있었다. 도전의 다른 이름은 기회다. 처음 가는 길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많은 실수, 그리고 두렵고 막막했던 바로 그 시간이 모여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이 되었다. 만약 처음부터 두려워서 피했거나 실수를 자책하며 포기했다면 나는 같은 자리만 맴돌다 결국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에도 도전과 경험이 쌓였기에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말자.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가보자. 매일 도전하자. 무엇보다 나의 길을 가자. 처음 걸어가는 길은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 길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기쁨이 있다. 꼭 해내고 싶은 목표가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려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고 실수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가?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이야기를 빛내줄 최고의 재료가 될 것임을 잊지 마라.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간다면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어떤 꿈이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1년이 연기됐으나 결국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라는 조건으로 우여곡절 끝에 개최됐다. 이번 올림픽은 현장에 가거나 중계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4년의 1년을 더 땀과 눈물로 준비해온 선수들이
그저 후회 없는 경기를 치르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이번 올림픽이 그 어떤 대회보다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를 온전히 즐긴 선수들 덕분이다. 그동안 올림픽 중계방송을 할 때마다 선수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부담과 압박감이 얼마나 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조금 달랐다. 결과보다 그토록 꿈꿔왔던 올림픽 무대를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역시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였다. 그의 경기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새롭고 놀라웠다. 경기를 치르는 내내 그의 눈빛은 맹수보다 날카로웠지만 얼굴에선 미소와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여유 있는 제스처와 힘찬 환호,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다. 진정으로 올림픽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시도에서 실패했을 때도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씩씩하게 격려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우상혁 선수는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24년 만에 한국 기록도 뛰어넘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달을 따지 못해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도전했기에 후회와 아쉬움은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이미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겼고 꿈의 무대에서 후회 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던 거다. 황선우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행복하게 수영했으니 만족스럽다는 말로 올림픽을 마무리했다. 그 역시 결과보다 도전 자체를 즐겼고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다. 함께 땀을 흘린 승자를 아낌없이 축하해주는 모습도 최고였다. 유도 남자 100kg급 결승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패했던 조구함 선수는 종료 휘슬이 울리자 상대 선수의 손을 번쩍 치켜들며 승리를 축하해줬다. 대결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너무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 이다빈 선수도 마찬가지였다. 승패를 떠나서 경기 자체를 즐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메달이나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도전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이자 올림픽 정신이었다. 포기하지 않은 대가. 비장애인 선수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장애인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도 빼놓을 수 없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른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은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준다. 장애를 딛고 한계를 넘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겠지만 그들을 붙잡아주고 도전하게 만든 건 역시 꿈을 향한 열정이었을 것이다. 그토록 바라왔던 무대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왔을 선수들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 이집트의 이브라임 하마드투 탁구 선수는 두 팔이 없어서 입으로 라켓을 물고 발가락으로 공을 올려 서브를 넣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수영 선수.
양팔이 없어 발을 이용해 활을 쏘는 양궁 선수 모두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을까.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그들에게 장애 따위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당시 현장에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다. 알파인 스키 경기를 결승선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선수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차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늘 승리했고 또 한 번 승리할 것이다. 우리 대표팀의 2020 도쿄 패럴림픽 공식 슬로건이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선수들은 이미 승리했고 패럴림픽이라는 무대에서 또 한 번 멋지게 승리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의 열정과 에너지, 도전하는 자세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내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꿈의 순간을 뉴스를 통해서든 중계를 통해서든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하고 싶은 게 나의 꿈이다. 더 큰 꿈을 이뤄가기 위해 많은 성공한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뤄냈다.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나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에 빠지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을 이겨내고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기에 도전했으며 직접 케이블 TV 방송사를 창립하기도 했다. 환경과 상황, 출신, 과거 따위는 그의 꿈을 막지 못했다. 오프라 윈프리를 떠올리며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나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본다. 기회가 왔음에도 내 그릇의 크기를 대보며 꿈을 포기하진 않았는지, 나의 잠재력을 스스로 막아서 억누르진 않았는지 돌이켜본다. 내가 이런 꿈을 품어도 될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도 말고 용감하게 나아가보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씩씩한 사람이다. 뭐든지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불안하고 걱정이 돼도 위험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물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꿈이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겠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다. 꿈이 꼭 직업일 필요는 없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내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이 꿈이 될 수 있다. 마음껏 꿈꿀 수 없는, 꿈꾸는 일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내기에도 버겁고 힘겹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나는 꿈의 힘을 믿는다.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꿈을 이루면 생기는 힘이 아니라 꿈을 꾸는 동안 생기는 힘이다. 나는 아직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되지 못했지만
꿈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달려가다 보면 내가 그리던 모습에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고 있다. 나를 성장시켜주고 더 큰 꿈을 꾸게 해준 나의 하루 루틴 만드는 비법을 지금부터 소개하려 한다.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 이재은 지음.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목차 중에서요. 첫 번째 주문.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꿈에 닿아. 쉼없는 도전으로 꿈을 낚아채다의 일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도전이 아니라 설레지 않는 것.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나는 꿈에 그리던 아나운서가 되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설레고 부푼 마음을 안고 처음 방송국에 들어섰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그렇겠지만 어느새 설렘은 익숙함이 되고 더 나아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한다. 그저 어제 했던 대로 관성의 힘에 이끌려 살아간다. 굳이 도전을 할 필요도 의지도 없어진다. 한참 정신없이 일하던 때는 일에 치여 살면서 꿈조차 잊고 지냈다. 매일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기에도 벅차고 바쁜 일상에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살고 있었다. 예전엔 배우고 싶은 것도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그만큼 원대한 꿈과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번 마음먹으면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열정. 마음껏 꿈꿀 수 있었던 용기가 그리워졌다. 면식도 없는 교수를 찾아가던 패기는 어디로 간 걸까? 어느새 꿈의 설렘을 잊은 채 나는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18년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를 맡아 성화봉송 주자로 뛰는 영광이 주어졌다. 다른 주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각각 달랐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이번에 자원봉사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각자의 각오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버스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슨 동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이거 참 엄청 떨리네요. 사실 저는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설레서.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소풍 가는 날 신이 난 어린아이의 모습 같았다. 사실 제 나이가 되면 특별히 설레거나 긴장되거나 떨리는 일이 잘 없습니다. 매일이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 뛰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할아버지에겐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설레고 가슴 뛰는 이 도전을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사실 은연중에 나는 이 소중한 기회를 그저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설렘은커녕 날씨가 춥다고, 장소가 너무 멀다고,
은근히 불평하며 버스에 올라탔더랬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망설이는 나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뉴스를 진행하며 좀 더 내 스타일로 멘트를 쓰고 내 말투로 표현하고 싶지만 기존의 뉴스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결국 그만두고 만다. 괜히 새로운 거 하다가 욕먹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하자고 단념하는 것이다. 하던 대로 하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관성에 젖어 새로운 시도를 망설인다. 지금의 일과 생활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때로는 눈앞에 마주한 과제는 물론 평범한 일상마저 거대해 보인다.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이 엄습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를 잃어가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버스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를 떠올린다. 몇 살이 되든 계속해서 설레는 일을 찾지 않으면 매일 반복되는 일을 기계처럼 하면서 불평불만만 쏟아내며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 같았다. 무언가에 도전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설렘이 곧 앞으로 나아갈 활력과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아직도 가야 할 길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모건 스코펙의 말이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해낼 수준이 아닌데. 제대로 못하면 안 하는 힘만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처럼 나를 가두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경계하자. 기꺼이 마주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자. 어느새 떨림은 설렘이 되고 두려움은 안개처럼 거칠 것이다. 검은 장막이 덮인 듯 막막했던 현실은 내가 활약할 생기 넘치는 무대로 바뀔 것이다.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어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도전한다. 도전의 다른 이름은 기회다. 아나운서로서의 삶은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다. 뉴스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주로 스포츠 방송을 도맡아 했다.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매번 챙겨보고 서포터즈 활동까지 할 만큼 열정적인 스포츠 팬이었지만 팬으로서 경기를 보는 것과 실제로 방송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내가 입사했을 당시, 그러니까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상파 여자 아나운서가 스포츠 관련 방송을 주로 맡아서 했던 적은 없었다. 여성 캐스터가 주요 종목을 중계하는 일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처음 스포츠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나의 목표는 캐스터가 되어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이었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흔치 않았기에 처음엔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물어보고 조언을 구할 사람도 마땅히 없었고 참고할 만한 방송도 없어서 답답했다. 결국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나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했다. 나만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 첫 번째 도전은 2013년부터 시작한 메이저리그 방송이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해부터
매년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처음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출장을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TV로만 보던 유명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믿기지 않았는데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그때 나는 일생일대의 도전을 마주했다. 인터뷰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라커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했다. 그 안에는 선수들이 속옷만 입은 채 걸어 다니고 있었다. 저 라커룸 안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민망한 건 둘째치고 선수들에게 민폐가 아닐까 걱정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래도 모든 게 처음인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무슨 정신으로 인터뷰를 했는지도 모르게 첫 번째 메이저리그 출장은 끝이 났다. 하나를 배우고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때쯤이면 어김없이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다. 손현재 선수가 출전하는 2015년 리듬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중계를 하게 된 것이다. 틈틈이 새벽에 방송하는 한두 시간 중계는 해본 적이 있었지만 4일 동안 진행되는 대회를 통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건 처음이었다. 진천에 있는 숙소에서 경기장으로 출퇴근을 하며 매일 3시간 가까이 중계를 했다. 그토록 꿈꾸던 캐스터로의 첫 발을 내딘 순간이었다. 처음이었기에 그저 큰 사고 없이 대회를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중계였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일들을 해냈어요 라고 자랑할 일은 못 되지만 그 경험들이 엄청 큰 자산이 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나 개인의 도전에서 나아가 여성 캐스터로서 한 발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누릴 수 있는 자유. 지도가 없는 막막한 길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니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첩첩산중으로 보이던 도전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면 언제나 그 끝에 기회가 준비되어 있었다. 도전의 다른 이름은 기회다. 처음 가는 길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많은 실수, 그리고 두렵고 막막했던 바로 그 시간이 모여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이 되었다. 만약 처음부터 두려워서 피했거나 실수를 자책하며 포기했다면 나는 같은 자리만 맴돌다 결국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에도 도전과 경험이 쌓였기에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말자.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가보자. 매일 도전하자. 무엇보다 나의 길을 가자. 처음 걸어가는 길은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 길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기쁨이 있다. 꼭 해내고 싶은 목표가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려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고 실수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가?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이야기를 빛내줄 최고의 재료가 될 것임을 잊지 마라.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간다면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어떤 꿈이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1년이 연기됐으나 결국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라는 조건으로 우여곡절 끝에 개최됐다. 이번 올림픽은 현장에 가거나 중계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4년의 1년을 더 땀과 눈물로 준비해온 선수들이 그저 후회 없는 경기를 치르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이번 올림픽이 그 어떤 대회보다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를 온전히 즐긴 선수들 덕분이다. 그동안 올림픽 중계방송을 할 때마다 선수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부담과 압박감이 얼마나 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조금 달랐다. 결과보다 그토록 꿈꿔왔던 올림픽 무대를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역시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였다. 그의 경기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새롭고 놀라웠다. 경기를 치르는 내내 그의 눈빛은 맹수보다 날카로웠지만 얼굴에선 미소와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여유 있는 제스처와 힘찬 환호,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다. 진정으로 올림픽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시도에서 실패했을 때도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씩씩하게 격려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우상혁 선수는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24년 만에 한국 기록도 뛰어넘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달을 따지 못해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도전했기에 후회와 아쉬움은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이미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겼고 꿈의 무대에서 후회 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던 거다. 황선우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행복하게 수영했으니 만족스럽다는 말로 올림픽을 마무리했다. 그 역시 결과보다 도전 자체를 즐겼고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다. 함께 땀을 흘린 승자를 아낌없이 축하해주는 모습도 최고였다. 유도 남자 100kg급 결승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패했던 조구함 선수는 종료 휘슬이 울리자 상대 선수의 손을 번쩍 치켜들며 승리를 축하해줬다. 대결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너무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 이다빈 선수도 마찬가지였다. 승패를 떠나서 경기 자체를 즐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메달이나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도전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이자 올림픽 정신이었다. 포기하지 않은 대가. 비장애인 선수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장애인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도 빼놓을 수 없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른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은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준다. 장애를 딛고 한계를 넘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겠지만 그들을 붙잡아주고 도전하게 만든 건 역시 꿈을 향한 열정이었을 것이다.
그토록 바라왔던 무대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왔을 선수들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 이집트의 이브라임 하마드투 탁구 선수는 두 팔이 없어서 입으로 라켓을 물고 발가락으로 공을 올려 서브를 넣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수영 선수. 양팔이 없어 발을 이용해 활을 쏘는 양궁 선수 모두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을까.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그들에게 장애 따위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당시 현장에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다. 알파인 스키 경기를 결승선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선수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차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늘 승리했고 또 한 번 승리할 것이다. 우리 대표팀의 2020 도쿄 패럴림픽 공식 슬로건이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선수들은 이미 승리했고 패럴림픽이라는 무대에서 또 한 번 멋지게 승리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의 열정과 에너지, 도전하는 자세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내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꿈의 순간을 뉴스를 통해서든 중계를 통해서든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하고 싶은 게 나의 꿈이다. 더 큰 꿈을 이뤄가기 위해 많은 성공한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뤄냈다.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나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에 빠지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을 이겨내고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기에 도전했으며 직접 케이블 TV 방송사를 창립하기도 했다. 환경과 상황, 출신, 과거 따위는 그의 꿈을 막지 못했다. 오프라 윈프리를 떠올리며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나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본다. 기회가 왔음에도 내 그릇의 크기를 대보며 꿈을 포기하진 않았는지, 나의 잠재력을 스스로 막아서 억누르진 않았는지 돌이켜본다. 내가 이런 꿈을 품어도 될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도 말고 용감하게 나아가보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씩씩한 사람이다. 뭐든지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불안하고 걱정이 돼도 위험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물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꿈이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겠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다. 꿈이 꼭 직업일 필요는 없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내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이 꿈이 될 수 있다. 마음껏 꿈꿀 수 없는, 꿈꾸는 일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내기에도 버겁고 힘겹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나는 꿈의 힘을 믿는다.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꿈을 이루면 생기는 힘이 아니라 꿈을 꾸는 동안 생기는 힘이다. 나는 아직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되지 못했지만 꿈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달려가다 보면 내가 그리던 모습에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고 있다. 나를 성장시켜주고 더 큰 꿈을 꾸게 해준 나의 하루 루틴 만드는 비법을 지금부터 소개하려 한다.